현대 스마트 모빌리티 ST1입니다. 새로운 탈거리의 등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요. ST1이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스타리아의 앞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이 뒤쪽으로 보면은 충분한 공간과 큰 짐을 싣고 나르기에 부족함 없는 이 트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익숙한 모습에서도 확장된 또 다른 장르가 개척이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스타리아의 느낌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지만 범퍼가 조금 더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앞쪽에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그리고 충전구는 이 범퍼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큰 짐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게 분명한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탑램프라고 있는데요. 한번 켜볼게요. 뒤쪽에 LED로 위에 조명이 두 개 있거든요. 굉장히 밝습니다. 탑램프 켰을 때 바닥 전체적으로 다 구석구석 잘 비춰줄 정도로 LED 두 개 딱 박혀 있는데 아주 밝은데요. 헤드램프는 일반 벌브 타입이고요. 상향과 하향을 전환했을 때의 변화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습니다. 상향이 초점이 조금 더 멀리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하지만 광원의 폭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프로젝션 타입이 아닌 일반 반사 타입의 일반 벌브입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는 LED로 방향지시 등이 있기는 한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벌브 타입이고요.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살짝 있기는 한데 실내에서는 이 정도에서 시야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광원의 폭은 괜찮은데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이쪽 뻗어나가는 느낌이 좀 아쉽죠?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은 일반 벌브 타입이고요. 전기 모터와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76.1kWh의 용량을 갖춰 놓고 있고요. 힘은 환산해 보면 약 214마력에 토크는 35.7kg/m 정도 됩니다. 300kW로 충전했을 때 10에서 80%까지 약 20분 정도면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10에서 100%까지 11kW급 완속으로 충전했을 때 7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전 처음에 프렁크가 없는 줄 알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또 공간을 하나 배치시켜 놨더라고요. 이 공간도 그렇게 작은 공간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의 수납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테두리 부분 마무리도 잘 돼 있고요. 넉넉한 휠베이스랑 차고가 조금 있기는 한데 차체가 약간 좀 슬림하고 유선형의 바디라인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의 답답한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뒤쪽에 짐을 실는 차들은 차고가 조금 높아서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느껴지고 있지는 않고요. 휠은 17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 65 17입니다. 스틸 휠 간만에 보는 것 같고요. 이 하단부는 도어 하단부부터 뒤쪽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두툼하게 우레탄 재질로 덧대주고 있는데 굉장히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가 있죠. 측면에 에어로핀 적용한 부분이나 큼직하게 구성된 아웃사이드 미러도 역시 스타리아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뒤쪽에 슬라이딩 되는 도어가 있거든요. 이게 운전석 뒤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활용도 측면에서 차를 대고 이 택배 같은 거나 짐 같은 거 나르시는 분들 보면 조수석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작업을 하시니까 조수석 쪽에 있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뒤쪽 공간은 카고랑 냉동 카고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정말 공간 좋고요. 위쪽에 별도의 조명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안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LED로 조명되어 있고요. 이 차고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큰 짐을 싣고 내리고 할 때 큰 불편함이 없고요. 평평하고 이 박스 타입으로 딱 떨어지니까 이 팔레트라고 하던가요? 팔레트 넣었다 뺐다 할 때도 편하고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련된 전동 슬라이딩 도어 너무 좋은데요?
앞쪽에서는 스타리아를 봤다라고 하면 뒤쪽에서는 새로운 장르의 스마트 모빌리티, EV 모빌리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박시한 디자인이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총 적재량은 950kg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참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놨고요. 양문형으로 이렇게 열리게 돼 있고 한쪽은 이렇게 들면 됩니다.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좋고요. 이 안쪽에 힌지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게 빠지게 되고, 빠지면은 문이 더 이제 뒤로 쭉 각도를 넘어서서 열리게 됩니다. 그때 요 기둥 부분이 여기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하면 여기 탁 붙어서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도어가 고정이 되니까 큰 짐을 싣고 내릴 때 정말 편안하게 차량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용도로 차박이나 솔캠용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이 차를 꾸몄을 때 이렇게 양쪽 다 저렇게 완전히 넘어가게 도어를 오픈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짐을 싣고 나르는 용도로도 좋지만 이 안에를 캠핑용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개조해서 타시는 분들한테도 매우 좋은 기본 베이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이마운트 스톤 램프 LED로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닫을 때는 열 때랑 반대 순서로 닫아주면 되고요. 스마트 키는 현대자동차의 최근 차량들과 같고요. 현대 엠블럼이 형성했는데 아직까지도 호불호가 좀 나뉘긴 하죠. 대부분의 기능은 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측면에도 앞뒤도 원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측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잠가보고 전원을 킨 다음에 뒤로 좀 움직여 볼게요. 야, 이 트럭을 이렇게 리모컨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보내보겠습니다. 아, 이게 트럭에도 이게 적용되니까 감회가 남다른 것 같네요. 뒤쪽에는 전동 슬라이딩 도어 적용이 되고요. 앞쪽에는 일반형이 적용이 되는데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검은색 버튼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도어 두께나 구성은 스타리아랑 같고요. 가벼운 느낌보다는 제법 좀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실내도 이 앞좌석 요만큼은 스타리아랑 같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럽고 편안하게 잘 디자인 되어 있고요. 벽이 막혀 있어서 요 뒤에 공간이 좀 좁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또 좁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이 도어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눈에 잘 들어오고 편하게 이렇게 팔을 올린 상태에서 조작하기에 좋았습니다. 이런데 수납 공간 곳곳에 있고 여러 가지 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데 꼼꼼하게 수납을 잘 챙겨줘서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올 오토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 심지어 유리가 이중 접합 차음유리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놀랬고요. 안쪽에 손잡이 내포켓 크기 적당하고요. 워낙에 수납 공간이 많아 가지고 이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소화기는 요 아래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커버 벗기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전동 시트 아니고 일반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 럼버 서포트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럼버 서포트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 슬라이딩 가능하고요. 헤드레스트가 생각보다 편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폭신폭신하고 측면에 암레스트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신경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지죠. 바닥은 가운데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고요. 페달은 일반 타입에 약간 작은 듯 싶지만 크게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 휴즈박스 그리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수동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각 조절 가능하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됩니다. 여기에 공간이 있는데 물건 놓기도 좋고요. 저쪽에는 USB A 타입으로 단자도 있는데 빌트인 캠에 관련된 기능들 연동이 됩니다. 컵홀더 요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4스포크 타입인데 클래식하면서도 약간의 스포티한 느낌들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원은 버튼 타입이고요. 예, 전기차라서 초기 시동 시에 정말 조용합니다. 아마 디젤에 익숙하신 이 기사님들은 이 차 타시면 만족도
매우 높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는 스타리아에서 봤던 그 모습인데요. 이게 또 이 상용차, 트럭에 짐을 싣고 다니는 차에 이렇게 센스 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세련된 느낌도 듭니다. 급속 충전 진행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60%에서 100%까지 가는데 지금 클러스터상에 표시되기로는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100% 충전을 2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메이커 측에서는 300km대 초반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2번 다 400km 이상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439km로 나오고 있고, 요 전에 충전했을 때는 427km가 나왔거든요. 물론 날이 좀 따뜻하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철을 지내보고 사계절을 지내고 나서 평균 내봐야지 정확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제가 시승하는 기간 동안에 2번 충전은 모두 다 1회 충전 주행거리 400km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옵션에 있어서는 저는 아쉬움이 없는 것 같아요. 옵션은 매우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고요. 회생 제동은 패드 시프트로 조절할 수 있고요. 이 스틱 타입 스위치 마무리 부분이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는데 패턴이 보기에도 좋고, 만졌을 때 조작감 같은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신경 많이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패턴이요. 비상등은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AVN도 이 12.3인치가 살짝 아쉽기는 한데 10.25인치라고 해도 뭐 요 정도면은 저는 크게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EV 모드가 있어서 지금 배터리가 56%인데 238km 주행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기타 다른 메뉴들은 현대자동차 최근 차량들과 동일한 구성입니다. 후진했을 때에 어라운드 뷰도 있어요. 차가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증강현실 사용해가지고 차량 주변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ST1은 크리미 화이트 단일 컬러만 운영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컬러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도 센스는 좋습니다.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여기 보시면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라서 소재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풍하고 열선은 운전석만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에 여기는 컵홀더 나오나 했더니 요건 막혀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버튼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좀 헷갈려 가지고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니고요. 아래쪽에 USB A 타입, C 타입 단자,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준비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도 공간이 괜찮죠. 스타리아에서는 이 센터 콘솔이 앞뒤로 움직였는데 지금 고정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뒤쪽으로 공간이 제한적이니까요.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2개. 여기 공간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닫으면 윗공간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V12도 챙겨놨는데요. 진짜 이 에스티어는 차세대 EV 모빌리티라고 감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상식 같은 것들을 뛰어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안쪽의 공간은 이 높이가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깊이는 괜찮았어요. 오버헤드 콘솔도 적용이 돼서 이 위쪽까지도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것도 보관하기 되게 좋거든요. A4 넣었다 뺐다 하기에 참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았습니다. 선바이저 크기 큼직하고요. 거울은 없고 이렇게 고무로 텐션을 조금 줘서 잡소리 같은 거 예방을 했고요. 전동 슬라이딩 도어는 여기서 이 버튼으로도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안쪽에 조명은 일반 벌브 타입이고요. SS 콜 포함되어 있고, 하이패스 카드 앞쪽에서 밀어 넣는데 그렇게 편한 위치는 아니죠. 실내는 스타리아랑 같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타면은 짐차지만은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워낙에 트럭을 운행하셨던 분들한테 크기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진 않은데요. 저같이 SUV나 그냥 일반 승용차를 운행했던 사람들이 이 차를 몰게 되면 이 폭보다 일단 첫 번째는 실내에 거울이 없죠. 거울이 없어가지고 뒤를 잘 보지 못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답답했고요. 그리고 높이가 2m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결코 낮은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유턴 같은 거 해보면
이 차량 전장에 비해서는 뭐 비교적 매끈하게 돌아 나가는 편입니다. 세 차선 정도는 필요하고요. 승차감은 약간 뒤쪽하고 앞쪽의 차이가 나고요. 뒤쪽이 조금 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스타리아 생각하셨던 분들은 실내나 이 앞쪽의 외모가 스타리아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승차감을 생각하시고 이 차를 타시면 조금 기가 많이 튀는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충전은 2번 해봤는데요. 둘 다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이 차는 공인 전비가 kWh당 3.6kg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300km대 초반으로 기억하거든요. 도심에서가 367km 정도 되고 고속도로 주행하면은 250km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실제 주행을 해봤을 때는 2번 충전했을 때 모두 다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 외곽 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주행을 하더라도 300km 이상은 확보가 됐던 것 같아요. 배터리 용량이 76.1kWh거든요. 근데 80 조금 넘는 80 한 1, 2 정도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살짝 아쉽고요. 아마 비용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출력은 160kW에 350Nm인데 마력과 토크를 환산을 하면 약 214마력의 토크가 35.7kg/m 정도로 환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크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 승차감, 제가 약간 뒤쪽이 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쪽도 한 100-200km 이상 적재를 하게 되면은 나름 또 좀 스무스한 승차감으로 바뀝니다. 적재량은 1톤까지는 안 되고요. 900km대로 기억을 하거든요. 현대 측에서는 스마트 딜리버리 특화 EV 카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모빌리티가 등장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그 큰 짐을 싣고 나르는 배달용 트럭 같은 경우는 옵션에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 차는 옵션에서도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슬라이딩 도어 달려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조향 보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이 되고, 운전석은 소음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통풍 시트, 열선 기본에 통풍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고요. 물론 베이스 모델하고 이 트림이 두 가지로 나뉘긴 합니다만은 상위 트림 모델이라서 지금 이 차는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비용을 생각을 하면 기본 베이스 모델도 많이 선택하실 것 같기는 해요. 어쨌거나 이 선택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장점이 되겠죠. 회생제동은 0레벨에서 3레벨까지 조절 가능하고요. 아이페달, 원페달 드라이빙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더디게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보다 지금 날씨가 따뜻한 것도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체감상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디게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즉 체감상은요. 는 회생제동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담력이 좀 강하게 다가오는데요. 아무래도 뒤쪽에 적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가만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 리뷰 때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V12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센스가 참 좋고요. 이 배달을 하거나 이 차로 짐을 싣고 나르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안전 및 편의 장비, 특히 이런 안전 장비도 안전 장비지만 편의 장비에서 인색하지 않았다는 게 현대 이 차세대 모빌리티, EV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에스티온 카고의 또 다른 장점이 되겠고요. 아쉬운 점 2가지 정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 룸밀러가 없는 게, 계속 룸밀러 있는 차량들만 타다가 없는 차를 막상 타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적응하는데 저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좀 친숙하게 안쪽에 거울이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으면은 훨씬 더 덜 이질감 같은 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외 리뷰 때 제가 언급을 살짝 드리긴 했습니다만, 국내는 우측으로 차량이 통행을 하잖아요. 진행 방향에서 우측으로 지금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블럭이나 옆에 있는 가게나 뭐 짐을 싣고 내릴 때 보면 조수석 쪽에 문이 열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뒤쪽에 전동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운전석 뒤쪽만 있습니다. 양문형으로 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단가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실내 공간도 약간 손실이 있을 것 같고요. 한쪽만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운전석 뒤쪽을 선택한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차를 대고 물건을 꺼낼 빈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전동 슬라이딩 도어, 오른쪽에 왼쪽이 아닌 조수석 뒤쪽 오른쪽에 전동 슬라이딩 도어를 위치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바닥에 배터리가 넓게 깔려 있으니까 무게 배분도 배분이지만 주행 안정감이 기존의 이 내연기관 베이스의 승합차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존의 내연기관 베이스 차량들 뒤에 짐을 실는 트럭들도 EV 차량이 나오긴 했는데 그 차량을 탔을 때보다도 훨씬 더 이 주행 안정감이 좋다라는 점 전달드려 보고요. 화면에 조금 작게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타더라도 4km 후반에서 5km 초반, 킬로와트아워당 5.5km에서 5.6km 정도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메이커 측에서 밝히는 3.6km, 3km대 중반 정도는 겨울철에 조금 언더로 나올 것 같고요. 사계절을 타보고 평균을 내봐야 아마 어떤 실제 진짜 연비가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승하고 있는 동안에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5km 이상 계속 유지를 해줬습니다. 도심 주행에서 전기차 특유의 그 조용한 정숙성 때문에 좀 편안했다라고 하면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배터리 팩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안정감도 좋고요. 그리고 마력이나 토크로 환산했을 때도 그렇게 떨어지는 출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모드랑 에코 모드 두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모드 간의 편차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습니다. 에코 모드 때 조금 더 회생제동 같은 것들이 적극적인 모습?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모드 간의 편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노멀하고 에코하고 있는데 회생제동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긴 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4단계로 구분 가능하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한 편이었습니다. 조향 보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거리를 배달을 다니시거나 큰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시는 직업적으로 타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 피로도를 낮출 수 있고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는 그 안전 쪽으로 보면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2차, 3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동을 해주는 그런 안전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 아무래도 배터리가 바닥에 넓게 깔려 있고 차고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특성상 2m가 넘잖아요. 그래서 키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횡풍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각 같은 데 지나갈 때 바람 많이 불면 휘청휘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횡풍 제어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구동력을 적절하게 제어해서 그렇게 차량이 흔들릴 때 흔들림을 좀 잘 잡아주는 그런 안전 기능들도 잘 갖춰 놓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당연히 EV 차량이니까 정숙했겠지만은 이렇게 터널 안에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을 달릴 때도 그렇게 시끄럽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앞쪽이 좀 미끈하게 빠져 있어서 유선형의 바디라인, 나름 앞쪽은 유선형의 바디라인 갖추고 있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갑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서 저는 다른 옵션보다 이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트럭에도 카고에도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놀랐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보니까 요소에 승용에 가까운 승합차 정도에 들어가는 안전하고 편의 장비들이 참 잘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속도로를 한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탄력적으로 달려보면은 에코 모드 말고 일반 모드에서는 3kWh당 3.8km에서 4.3km 정도 왔다 갔다 했고요. 평균적으로는 4km대 중반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4km, 킬로와트아워당 4km 주행 가능한 걸로 클러스터상에 나오긴 하지만은요. 포지션이 살짝 높기 때문에 시야는 좀 시원시원한 편이고요. 아웃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큼직해서 후측방 모니터링 하기에 유리합니다. 물론 이 차는 이 상위 트림 차량이다 보니까 후측방 모니터링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및 편의 장비 다시 한번 굉장히 잘 갖추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시트 포지션이나 이 시야 확보도 탁 트여 있어서 답답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반응은
그렇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서 적당한 안정감, 거기에 이 보타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피로도 같은 건 크지 않았고요. 주행 안정감은 꽤나 좋은 편입니다. 다만 짐을 싣지 않았을 때는 뒤쪽이 좀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짐차 특유의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차량 정체가 심할 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해보면 가속도 그렇고 감속도 그렇고 비교적 자연스럽게 잘 대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울렁울렁 하거나 쿨럭쿨럭 하면서 쓰거나 막 확 튀어나가거나 이런 건 없고요. 안정감 있게 부드럽게 쓰고 또 가속도 안정감 있게 가속이 됩니다. 비슷한 덩치의 이 카고들하고 트럭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차고가 2m가 넘기 때문에 2m 20 좀 넘을 거예요 아마. 그 낮은 차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너링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 물론 이 차로 일반적인 SUV나 이 승용차처럼 몰아붙여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속도를 붙여봤을 때의 이 돌아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을 보면 제어가 좀 잘 돼 있다. 그다음에 셰시의 이 뼈대 강성이라든가 그립 같은 것들도 전륜구동 카고 트럭에서 이 정도의 안정감이면 저는 수준 이상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뭐 본격적인 와인딩에서 끝까지 몰아붙여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주변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 일반적인 수준에서 살짝 속도를 높여 봤을 때의 이 코너링 같은 것들을 설명드린 거고요. 네, 이상 현대 ST1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